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외식업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장 교수님, 오늘 주제가 고객은 눈으로 믿는다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한 프랜차이즈 식당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벽면에 음식 사진을 좀 화려하게 좀 걸어두시라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사장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망가질까 봐서 걱정되고 어차피 손님들은 음식 맛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일식당에 들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신선한 회일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주방 앞에 오늘의 생선회 하고 실물 사진하고 완도 새벽 직송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신선한 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제 단순한 경험담뿐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각 정보를 다른 청각, 미각, 촉각보다도 훨씬 2만 배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제로 구매 결정에 있어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무려 87%입니다. 청각이 7%, 후각이 3%, 촉각이 2%, 미각이 1%인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압도적이지요. 87%라니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지요. 바로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란 말은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의 권위자인 마틴 린드스트롬이 전 세계 2,00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 과정을 시각화한 매장이 일반 시각화하지 않는 매장보다도 구매 전환율이 평균 43% 정도 더 높았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음식이라도 시각적으로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최대 27%까지 차이가 났다. 바로 똑같은 짜장면인데도 그릇만 바꿔놔도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들을 물어보면서 이 시각적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산의 한 와플 전문점 얘기부터 해볼게요. 가짜 수박 주스 논란이 일자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어요. 매장 입구에 캠핑용 수박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수박 손질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거예요. 수박을 부위별로 골고루 섞어서 신선도와 당도를 보여주는 전략에 썼는데요. 가짜 주스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되면서 수박 주스 판매량이 2배가 늘어섰습니다. 의심을 오히려 마케팅 기회로 바꾼 거네요. 바로 시각적인 마케팅입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베이커리도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었어요. 오픈 키친을 설치해서 제빵 과정을 우리 소비자들이 보이도록 다 공개하고 프랑스산 버터와 우유의 원산지 인증서를 매장 곳곳에 전시했었어요. 특히 버터 진열장이 압권이었습니다. 하루 사용량과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죠. 마치 보석을 진열해 놓듯이 버터를 그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고객들이 와 정말 좋은 재료를 쓰는구나 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40% 정도 늘었었습니다. 분당의 한 일식당도 이런 총체적인 시각 브랜딩을 했었습니다. 전통 일본 도자기와 나무 그릇을 사용했고요. 기모노 스타일의 유니폼을 입혔고요. 메뉴판에는 각 요리의 유래와 조리법을 담은 일러스트까지요. 이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오픈 6개월 만에 미쉐린 가이드 추천 맛집에도 선정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회적 증거를 시각화해보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리뷰가 매장에 직접 시각화되어 있을 때 심리적인 저항이 즉 이 물건을 구매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일부 레스토랑은 실시간 리뷰 스크린을 설치해서 고객들이 남긴 SNS 후기와 별점을 벽면에 띄우는 데도 있어요. 미용실이나 헬스장에서도 헬스장에 다니기 전, 헬스장을 다니고 나서 3개월 후 이런 전후 사진을 걸어두지요. 다른 사람들도 믿고 경험했다는 확신을 주는 전략입니다. 바로 신규 고객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요. 이렇게 사회적 증거까지 정말 시각화하면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될 것 같네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과정을, 그 전략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와플 전문점처럼 재료 손질 과정을 보여주거나 베이커리처럼 오픈 키친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칼국수집에서는 육수 끓이는 큰 솥을 보여주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시각화입니다. 베이커리 사례처럼 버터 진열장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QR코드로 생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칼국수 집에서 가스비 영수증이나 원산지 인증서처럼 매장의 노력함과 정직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밤새 끓인 육수로 국물을 만듭니다가 아니라 지난달에 가스비 영수증이 430만 원 나왔습니다 하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실천해야 될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스비 영수증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디어만 만들어내게 되면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 정성껏 육수를 끓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월가스비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라고 창문에 붙여놓는 것은 고객들에게 정말로 밤새 육수를 끓였다 하는 신뢰감을 주는데 충분하지요. 신뢰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제가 드려볼게요. 예산이 정말 빠듯한 소상공인도 이런 시각화 전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꼭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관점이 글이 쏠려 있거든요. 거창한 인테리어나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재료 사진을 코팅해서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에서 쌀을 씻는 과정에서부터 떡을 만드는 과정까지 사진으로 순서대로 찍어서 벽에 붙여놓으면 여기는 정말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고객들이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는 시각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너무 크게 보이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되게 되면 결국 오래 지나다 보게 되면 눈치를 금방 채게 돼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되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객의 눈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을 고객들이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영업의 시작점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고객은 눈으로 확인해야 확실히 믿는다. 이 가격에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요 해는 정말로 싱싱할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 지갑을 열기가 누구나 망설여지거든요. 바로 사회적 증거는 말로 하는 홍보보다도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눈으로 보여주는 마케팅을 시작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정말 유용한 조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음 시간 예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또 주제를 다뤄볼까요?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는 그 AS라든지 제품의 품질을 보통은 고객들이 그 대기업의 브랜드 때문에 믿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도 그대로 믿을 것인가? 내가 나중에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를 망설이거든요. 요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영업자의 성공 열쇠는 신뢰에 있다. 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